될 자리 안 될 자리라는 건 저는 강남을 다니면서 여긴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을 이미 다 해놨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걸 해놨단 말이에요. 그 예상에 벗어나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 질문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성님 얼마 전에 분명히 강남 빌딩에 고점이 없다는 영상 맞아요. 하나 찍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세잖아요 지금. 하락세?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지금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3개월 전에 강남 빌딩 시장에 고점은 없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200억에 나왔었는데 지금 160억에 팔려고 한다. 40억 떨어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떨어진 걸까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불렀던 가격이 조정된 거야. 네. 그럼 이거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냐 이 말이야. 자, 지금 강남 빌딩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 하락세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유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점진적 상승이라고 보는 사람은 극히 적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강남 빌딩 가격이 현실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호가는 있어도 고점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게 100억인데 그 주인이 무턱대고 130억 부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부동산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니까 계속 전화하고 뭐 제가 얼마 더 받아준다고 하니까 난 이거 한 100억인 줄 알았더니 110억 누가 받아준다네? 제가 120억 받아준다네? 제가 130억 받아준다네? 당연히 130억 선택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거래가 안 됐네? 그게 거래가 되던 시점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가격은 100억으로 보는 게 맞아요? 130억으로 보는 게 맞아요? 모르죠. 그쵸? 네, 몰라요. 보통 사람한테는 지금 강남 빌딩 가격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고호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빌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지는 빌딩의 정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두 달 전에 130억이었는데 지금 110억 불어네? 20억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30억 더 썼는데 이제 20억을 더 쓰네? 제가 생각하는 이 금액은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 건물의 가치는. 근데 보통 사람이 봤을 때는 저게 얼마구나 생각할 거예요. 왜? 드러나는 금액만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건물의 가치, 제가 판단하는 이 가치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 금액은 지금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어떤 건물 사니? 저는 100억이면 100억에 근접한 건물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들은 130억 안 불러? 그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프로세스를 아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 누군가가 100억에 내놨어요. 그러면 그 100억에 내어놓은 거를 듣고 바로 판단하고 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끌리다 보면은 이 부동산 저 부동산에서 연락해서 얼마 더 받아줄게 하면서 그 물건이 바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매각이 나왔을 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정확히 되고 있으면 바로 계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계약 못하죠? 왜 못 사죠? 그 가격이 맞나 싶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기준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바로 버튼 누를 수 있어요. 스피드 게임처럼.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지만 호가는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제가 보는 시장이고 보통 사람이 보는 시장은 건물 가격이 지금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호가가 엄청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건물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위치 플러스 저 건물을 신축하면 아니면 리모델링 하면 아니면 저 건물의 세입자를 바꾸면 얼마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근간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그거와 연동해서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 과거 몇 년 전처럼 떨어진다 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어느 정도 수익이 될 거라는 판단이 일단 서야 돼. 내가 임대료 수준도 몰라. 얼마에 사면 얼마 된대. 얼마 들어가면 또 얼마를 벌 수 있대. 이것만 갖고 건물을 판단하면 이거는 허당이라는 거지. 임대료가 기반이 되지 않는 건물은 사업 건물은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만 사업 건물이라는 것도 임대료 기반으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거 완전 동떨어지게 자기 멋대로 막 지어놨어. 그거는 자기한테는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 예를 들면 전 딸이 없습니다. 네, 아직 미혼입니다. 네. 우리 딸이 그림을 그렸어. 나한테는 이게 100만 원짜리일 수 있어. 근데 옆집 아줌마는 이거 100만 원 주고 살까? 그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영상에서 강남 빌딩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임대가 구하는 곳이 많다 지금. 왜 이게 많은 걸까 싶거든요 지금. 자, 제가 말한 수요라는 거는 건물을 살려는 수요가 계속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임대 수요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될 위치 안 될 위치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생 건물을 얘기하기 전에 쉽게 예를 들으려고 상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가라고 칠게요. 먹자 건물이 쫙 있죠, 그렇죠? 먹자 건물이 쫙 있고 골목으로 막 안쪽으로 파고든단 말이에요. 왜 파고들어요? 이쪽은 비싸니까 적은 자금으로 가게를 하려다 보니까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어 들어갔는데 한 50m 기어 들어갔어요. 그럼 뭐 그 자리까지 된다고 쳐요. 한 150m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가게 되겠어요? 그 안에는 안 들어가요. 요식업을 그 안에 중간에서 한다?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상가를 신나게 지어놨어요. 임대 쫙 내놨어요. 나가요 그게? 안 나가잖아요. 지금 강남 건물을 엉뚱한 위치에 근생 건물을 지어놓고 임대 안 나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잘못한 거예요, 그냥. 그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저 이제 상담을 들어오시면은 정확한 주소를 주시면서 이제 이 건물이 어떠신가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치. 내 판단이 정확히 맞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갈 수 있는 이유가 혹시 그거는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될 자리 안 될 자리라는 건 저는 강남을 다니면서 여기는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을 이미 다 해놨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걸 해놨단 말이에요. 그 예상에 벗어나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저기 안 될 자리인데 하면 지어놓고 안 되고 있어요. 저긴 될 자리 돼요. 여기서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잖아요. 골목 차가 아무리 막혀도 전 정시에 도착해요. 왜? 골목으로 다니니까. 물론 20년 전이랑 10년 전이랑 지금 그 라인이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변화가 완전히 안 되는 데가 완전 되는 대로 바뀌거나 이렇게는 안 돼요. 저기 좀 아리까리한 데가 조금 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는 있지만 X가 동그라미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강남의 변화를 봐왔고 예측을 해왔고 그 예측의 결과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틀리기가 사실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혹시 운전 경력은 얼마나 제가 운전 경력은 상당히 오래됐고요. 군대도 운전병으로 갔다 왔고요. 운전에 관련된 일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면서 골목골목 안 다녀본 데가 없고요. 남들이 4시간 동안 돌아볼 정도의 양은 3시간 조금 넘으면 볼 수 있어요. 골목을 모르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일방통행길이 어쩌고저쩌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고호가가 지금 중호가, 저호가 정도로 변화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그 가치는 떨어지거나 이렇게 된 적은 없고 지금도 그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저는 모든 강남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이 근생 건물이라고 친다면 근생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고, 건물을 짓는다고 치면 어떻게 짓는지 내지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지도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차치하고 하나만 선택한다면 입지가 무조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고 강남 빌딩에 대해서 논한다는 거는 안 꼽는 팟빵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 빌딩 시장이 어찌됐건 위치가 괜찮은 것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반드시 할 거예요. 그거는 변함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치가 안 좋은 곳에다가 엉뚱하게 해놨다. 그거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거니까요. 그 부분 반드시 꼭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